삼성동 르와르 카페의 VIP룸은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우아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늦가을의 햇살이 비치는 오후. 2시 에르메스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박준서는 자신의 롤렉스 시계를 5번째 확인했습니다. 앞에 놓인 태블릿에는 매입 계약서 초안이 띄워져 있었고 그의 손가락은 초조하게 테이블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소개받은 이 자리는 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스타 개발의 최연소 부사장이 된 후 첫 대형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강남 한복판에 초고층 주상복합을 세우는 이 계획은 그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로웠습니다. 단 한 곳, 이 노인의 부지만 제외하고는.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섰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 오래된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 이 고급스러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김영수는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간이 켜켜이 쌓인 가죽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분이나 늦으셨네요. 박준서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상대를 기선제압하는 것은 그의 특기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버스가 많이 막혔네요. 김영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나이답게 느렸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버스요? 박준서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 동네에서 버스를 타고 다니시다니. 생각보다 형편이 어려우신 모양이네요. 김영수는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습니다. 40년 전 그도 한때는 저런 젊은이였습니다. 부와 성공에 도취되어 모든 것을 가볍게 여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부동산이란 결국 사람이 사는 곳이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서류는 준비해 오셨습니까? 박준서가 태블릿을 밀어놓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스타 개발의 제안서입니다. 시세의 60% 선에서 생각하고 있어요. 노후 건물이라 철거 비용도 만만찮을 테니까요. 김영수는 천천히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그의 손끝은 여전히 정확했습니다. 매일 아침 부동산 시세를 기록하는 습관 덕분이었습니다. 시세가 얼마라고 보시나요? 평당 2천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총 12억 정도? 김영수가 고개를 저으며 김영수는 낡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숫자들 사이에서 어제자 시세를 찾아 짚었습니다. 어제 기준 시세가 평당 3,800이었습니다만 박준서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될 리가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나이든 건물주라 쉽게 설득될 거라 했습니다. 게다가 건물도 낡았고 세입자들도 영세상인들 뿐이었습니다. 어르신, 그건 주상복합 기준이고요. 노후 상가는 당연히 보상 기준이 다르죠. 바로 옆 건물이 지난달 평당 3,900에 거래됐더군요. 김영수가 차분히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등기부등본도 확인했고 중개사무소에도 다녀왔습니다.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박준서는 처음으로 이 노인을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옷차림 속에서도 단정한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흔들림 없는 눈빛이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입자들과도 상의해야 하고. 시간이요? 박준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VIP룸 안에 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어르신,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인지 아시나요? 현금으로 바로 드리는 거예요.
이 나이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올까요? 김영수는 천천히 가방에서 구겨진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2년 전 스타개발이 추진했던 재개발 사업이 실패한 기사였습니다. 젊은이, 부동산이란 게 말이죠.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조급해하면 반드시 실수를 하게 되어 있죠. 이거 기억나시나요? 박준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사업 실패로 전임 부사장이 물러났고 그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의 원인을 이 노인이 알고 있다는 건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박준서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그 이상은 어렵습니다. 저희도 일정이 있으니까요. 김영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여전히 느렸지만 이번에는 어딘가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제 시간에 맞춰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서는 노인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꼭 후회하시게 만들어드리죠.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김영수는 문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젊은이, 부동산에서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압니까? 상대를 얕보는 겁니다. 제 세입자들은 20년을 함께한 가족입니다. 그들의 삶을 함부로 할 순 없지요. 문이 닫히고 호텔식 카페의 VIP룸에 박준서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집어 던지고 싶은 충동을 겨우 참았습니다. 이 노인의 부지 없이는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을지로 3가의 낡은 상가 건물 2층. 김영수의 사무실은 시간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말 디자인의 원목 책상과 캐비닛, 군데군데 바랜 벽지, 그리고 벽면을 가득 채운 서울시 지도들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서울의 변천사를 보여주는 지도들은 마치 박물관의 전시품 같았습니다. 이 자리가 원래는 인쇄골목이었지. 김영수는 1981년도 지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당시 그의 나이 29, 인쇄소에서 10년간 일하며 모은 돈과 퇴직금을 털어 이곳을 샀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을지로의 작은 인쇄소들이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기계화의 물결을 이기지 못한 것입니다. 영수 사장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1층 시계 수리점 박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25년째 이 자리를 지키는 그는 김영수의 가장 오래된 세입자였습니다. 그의 손에는 매일 아침 반드시 들르는 을지로 3가 최고의 커피숍 옛날 다방의 아메리카노가 들려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여기 커피값이라도. 김영수가 지갑을 꺼내려 하자 박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십니까? 25년 동안 한 번도 월세 안 밀리게 해주신 은혜를 어떻게 갚나요? 김영수는 박노인이 내민 커피를 받아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 커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창밖으로는 출근하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바빴습니다. 그들 사이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건물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스타개발 사람들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돌아다니면서 가게마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박노인의 말에 김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준서의 부하 직원들이 이틀째 세입자들을 찾아다니며 이주 대책을 운운하고 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습니다. 서랍에서 낡은 가죽 앨범을 꺼냈습니다. 40년간의 부동산 거래 기록이 담긴 이 앨범은 그의 인생 자체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1981년 첫 계약서가 나왔습니다. 당시 공인중개사였던 스승님과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땅은 절대로 돈으로만 보면 안 된다. 그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어야 한다.
스승님의 말씀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의 부동산 철학이 되어 있었습니다. 화려한 개발 계획이나 수익률보다 중요한 것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스타 개발 회의실의 풍경은 달랐습니다. 세입자 설득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박준서가 회의실 스크린에 띄워진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보며 물었습니다. 대부분 이주 보상금 조건에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몇 군데가 문제입니다. 부하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특히 시계 수리점 박노인과 중국집 왕씨가 완강합니다. 30년 넘게 한자리에서 장사했다면서. 시간이 없습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세요. 필요하다면 건축과의 민원도 넣고 위생점검도 좀 받게 하고. 박준서의 말에 회의실이 숙연해졌습니다.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했습니다. 목표를 향해 직진하는 것, 방해되는 것은 제거하면 그만이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스타 개발 최연소 부사장이 된 것도 이런 추진력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김영수의 진짜 힘을 몰랐습니다. 을지로 3가 일대 부동산의 80%가 이미 김영수의 소유라는 것을 1981년부터 시작해 30년간 조용히 하나씩 매입해온 결과였습니다. 부동산의 왕이라는 별명이 허명이 아니었습니다. 해질녘 김영수는 사무실 창가에 서서 을지로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광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는 상가들. 25년간 한자리를 지킨 시계 수리점. 30년째 3대가 이어오는 중국집. 20년 전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키워낸 분식집 여주인. 그들의 인생이 곧 이 거리의 역사였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스타개발 대표이사였습니다. 김영수 어르신, 죄송합니다. 박준서 부사장이 신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내일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잘 되었네요. 제안이라뇨? 네, 스타개발과 이 거리의 미래를 위한 제안입니다. 김영수는 벽에 걸린 지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40년간 그가 본 것은 땅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철학을 젊은 세대에게 가르칠 때가 왔습니다. 내일 박준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수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스타개발 본사 45층 회의실의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졌습니다. 검은 대리석 회의 테이블 위로 쏟아지는 늦가을 햇살 아래 박준서는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세입자들의 서명이 담긴 퇴거 동의서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계 수리점 박노인의 것만 빼고는 모두가 서명을 마쳤습니다. 박준서는 창가에 서서 을지로의 전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저 낡은 건물들 대신 초고층 빌딩이 들어설 자리를 상상하며 그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하 8층, 지상 55층의 초고층 복합시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그는 사장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35의 나이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성과였습니다. 회의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개발 계획이 떠 있었습니다. 화려한 3D 그래픽으로 구현된 미래의 을지로는 마치 판타지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낡은 상가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유리와 강철로 된 현대식 건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어제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김영수의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였습니다. 물론 조작된 것이었지만 행정기관에 제출할 만큼은 됐다고 자부했습니다. D등급 판정이 나오면 강제 수용도 가능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때때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비서가 허둥지둥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수십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류를 훑어보던 박준서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개발 부지 주변 80%가 김영수의 소유라는 사실이 차갑게 적혀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조금씩 조용히 매입해온 결과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들이 보낸 안전진단 관련 내용이 언론에 유출됐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작 정황도 함께였습니다. 박준서가 자랑스럽게 쌓아올린 모든 계획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스타개발 로비는 늘 그렇듯 분주했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비치는 햇살 사이로 김영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낡은 점퍼에 구겨진 면바지 차림이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에는 40년 세월이 담긴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로비의 호화로운 인테리어와 김영수의 소박한 차림새는 기묘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박준서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마자 그를 발견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체면을 지키려 애써 걸음을 떼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더 이상 나이든 건물주가 아닌 을지로의 제왕이 서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서 한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스타개발의 미래를 결정지을 새로운 제안이었습니다. 진정한 부동산 개발이 무엇인지 보여줄 시간이 왔습니다. 오늘의 가을 햇살은 유독 따가웠습니다. 로비의 대리석 바닥에 비치는 그들의 그림자는 마치 운명의 대결을 예고하는 듯 했습니다. 김영수의 눈빛에서는 40년 경험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빛났고 박준서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스타개발 본사 1층 로비에는 긴장감이 가득했습니다. 오전 10시 프로젝트 착공식 발표를 앞두고 기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의 박준서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가느다란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착공식장 뒤편에서는 세입자들이 모여 웅성거렸습니다. 시계 수리점 박노인은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고 중국집 왕씨는 어깨를 떨어뜨린 채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퇴거 동의서에 서명한 이들의 얼굴에도 후회와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 스타개발은 을지로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합니다. 박준서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그의 뒤로 초고층 빌딩의 조감도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로비 입구로 김영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는 서울시청 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이 따랐습니다. 낡은 점퍼 차림이었지만 그의 걸음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영수의 차분한 목소리에 착공식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김영수님, 지금은 착공식이 진행 중입니다만. 박준서가 마이크를 붙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가죽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이 앞으로 나서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스타개발이 제출한 안전진단서는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시계획과 과장의 말에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또한 해당 부지는 현재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예정되어 있어 초고층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박준서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가 내려다본 서류에는 을지로 일대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소유주는 모두 김영수였습니다. 40년 전 제 스승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김영수가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진정한 부동산의 가치는 땅값이 아닌 그곳에 담긴 사람들의 삶이라고요. 세입자들의 시선이 김영수에게 쏠렸습니다. 시계 수리점 박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 자리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 것입니다. 김영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존 상인들과 함께하는 개발이 될 것입니다. 제가 직접 맡아서요. 착공식장이 순식간에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세입자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고 기자들은 경쟁적으로 사진을 찍어댔습니다. 단상 위의 박준서는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이제 단순한 노인이 아닌 을지로의 제왕이 서 있었습니다. 40년간 부동산을 통해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운 진정한 왕이었습니다. 스타개발 대표이사가 급히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창백했습니다. 주변 부지의 80%를 소유한 김영수의 동의 없이는 어떤 개발도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햇살이 스타개발 본사 유리창에 반사되어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 빛 아래 김영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을지로의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 달 후 을지로의 겨울 아침은 매서운 바람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김영수의 사무실 창 너머로 흰 입김을 내뿜으며 출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그들 사이로 박준서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비싼 정장도 명품 시계도 없었습니다. 대신 단정한 캐주얼 차림으로 변한 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자 오래된 원목 가구 특유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김영수는 창가에 서서 을지로의 전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40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김영수는 찻잔을 내밀었습니다. 시계 수리점 박노인이 아침마다 타주는 커피 대신 오늘은 제주도에서 공수한 귤차였습니다. 은은한 감귤향이 사무실 안에 퍼졌습니다. 스타개발 사장님께서 많이 화가 나셨겠죠? 김영수의 말에 박준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착공식 파동 이후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부사장 자리는 물론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안전진단서 조작 건으로 고발당할 뻔했지만 김영수가 선처를 호소의 가까스로 면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부동산 회사에서 일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박준서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형 개발사의 부사장에서 작은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말단 직원이 된 것은 큰 낙차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다행이었습니다. 새로 시작할 기회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저도 당신처럼 젊었습니다. 김영수는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1981년 스승과 함께 찍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당시의 김영수도 지금의 박준서처럼 모든 것을 잃고 새로 시작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저에게 부동산의 3가지 원칙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영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첫째, 땅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의 터전이다. 둘째, 돈이 아닌 사람을 보라. 셋째, 시간이 답을 준다. 박준서는 귤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한 감귤향이 입안 가득 퍼지며 그의 굳어있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이곳을 보세요. 김영수가 책상 위에 새로운 도면을 펼쳤습니다. 스타개발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을지로 재개발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1층은 현재 상인들이 계속 영업하고 위층은 현대식으로 개발하는 거죠. 옛것과 새것이 공존하는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수익은 어떻게? 박준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젊은이, 부동산의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만듭니다. 당장의 수익보다 중요한 건 그곳에 쌓이는 이야기들이죠. 제가 40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김영수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40년간의 기록이 담긴 그의 부동산 일지였습니다. 페이지마다 세입자들의 이야기, 거래 내역, 그리고 을지로의 변천사가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이 이어가야 할 기록입니다. 박준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통해 무엇을 배우느냐죠. 김영수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어렸습니다. 당신은 이제 진짜 공부를 시작하는 겁니다. 부동산이 아닌 사람을 보는 법을요. 창밖으로 시계 수리점 박노인이 가게 문을 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5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그의 하얀 머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옆 중국집에서는 이미 요리 준비가 한창이었고 분식집에서는 김씨 아주머니가 계산대를 닦고 있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저게 바로 을지로입니다. 화려한 빌딩이 아닌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가 만드는 곳이죠. 김영수는 박준서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손길에는 40년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진정한 부동산의 가치를 배울 준비가 되셨나요? 박준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패배가 아닌 새로운 겨울 아침 햇살이 사무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빛 아래서 스승과 제자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이 자리에서 김영수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박준서가 진정한 부동산의 의미를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을지로의 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시계 수리점에서는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중국집에서는 웍 볶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개발과 보존, 새것과 옛것, 변화와 전통. 이 모든 것의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동산의 가치임을 박준서는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